오늘 저희 아메이 사업 설명, 기초 사업 설명을 맡은 ABO 우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청 강의를 자주 하다가 꽤 오랜만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26년도 이제 제가 하는 첫 강의인데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내 삶의 주체라는 내용으로 이제 강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요즘 이제 시대가 엄청 많이 변하고 있어요. 뭐 AI라든지 AGI라든지 아니면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 세상 자체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은 싹 뺐습니다.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뺐고요. 좀 비즈니스와 좀 마인드 리더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오늘 준비를 해서 한번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내 삶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체를 찾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사업을 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이 이제 넘어가죠. 10년이 넘어가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뭘 얻었을까라고 하면 내 삶의 주체가 나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곳에서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 사업을 한 지 한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현재 아메이에서 피는 에메랄드라는 핀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 캐시플로우 강사협회에서 마스터 강사로서 캐시플로우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직장은 다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은 제가 계속 다니다가 퇴사한 지 이제 만 3년이 딱 넘었습니다. 그래서 만 3년이 그러니까 퇴사한 지가 만 3년이 넘었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 퇴사가 저한테는 한 네 번째 퇴사였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퇴사 그렇게 됐는데 왜 네 번째, 다섯 번째냐라고 하면 그 전에도 회사를 다니기 싫어가지고 때려쳤는데 이제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 마음처럼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돌아가는 거를 한 세네 번 한 거죠. 그러고 있다가 한 만 3년 전에 이제 딱 퇴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아직 직장을 안 갈 수 있는 정도로서는 열심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 인스타 뭐 여러 가지들 하고 있고요. 뭐 작년부터 리치마인드 스터디룸 이제 여기 바로 옆 건물에서 스터디룸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여름에 이제 계절성으로 이제 포도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돈 되는 건 다 한다 막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의 직업은 이제 애아빠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냐면 제 삶에 있어서 제 삶의 주체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하면 제가 아이 아빠로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저희 첫째가 5살이고 3살 됐는데 안 바꿨네요. 첫째가 올해 이제 5살 됐고 둘째가 이제 3살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첫째 딸이 아빠를 너무 많이 닮는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이라서 둘째가 딸이라길래 조금 괜찮겠다 싶었는데 더 닮은 딸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얘는 빼도 박도 못하게 내 딸이구나라는 생각들 많이 갖게 됐고요. 오히려 아들은 좀 크면서 엄마 얼굴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딸은 크면서 점점 아빠를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창 귀여울 때고 한창 말 안 들을 때고 이제 딱 그런 시기인데 여기 오른쪽 맨 위쪽에 있는 이 사진이 이제 어떤 거냐면 작년 여름이거든요. 작년 여름인데 이제 제가 제 와이프인 홍사희 리더한테 내가 애들 볼 테니까 좀 사람들이랑 여행도 좀 갔다 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뭐 그 원하는 거 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와이프가 딱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 빼고 다 나가라가 내 소원이었대요.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다 그래서 나 집에서 쉬고 싶다. 나 나가서 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쉬고 싶으니 나 빼고 다 나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럼 해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애기 둘을 데리고 혼자서 애기 둘을 데리고 이제 호텔에 1박 2일로 이제 놀러 갑니다. 그래서 호텔 가기 전에 식당을 들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애기 둘을 데리고 호텔에 놀러 가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냥 애 둘을 데리고 놀러 갔는데 뭐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저를 다 되게 조심스럽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돌싱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의식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애기 둘을 데리고 이제 식당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첫째하고 둘째한테 얘는 별로 안 궁금해 하는데 야 내일 엄마 다시 만나러 갈 거야.
엄마 집에서 쉬고 있어. 아니면 엄마 일이 있어서 우리끼리 놀러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옆 사람들 좀 들으라고. 네. 네,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한 1박 2일을 놀러 왔던 좀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매년 한 번 정도씩은 네, 아이들하고, 네, 엄마 빼고 아이들만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아이 아빠로서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린이집 아이가 데려주고, 그 다음에 이따 4시 되면 또 애들 데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저 9 to 4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4시 이후부터는 아이를 보는데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시간은 9시부터 4시까지 제가 뭐 만나거나 커피 마시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 아이들이 자고 나면 이제 한 9시 반이나 10시부터 또 이제 제가 제 할 일들을 하고, 아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저의 요즘 삶의 낙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 일을 대충 하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아메이 사업이거든요. 제가 2015년도에 이 캐시플로우라는 모임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의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캐시플로우 모임에 처음 참석했던 거는 참석했을 때 당시에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창업학 석사과정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석사과정을 열심히 하면서 이게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생각처럼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페이스북에 이 캐시플로우 모임,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인데 보드게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도 좋아하고 보드게임도 좋아하니까 가면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시플로우 모임에 참석을 했고, 그때 요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스폰서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의 격차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20대고 그때 당시에 저도 20대고 저희 스폰서님도 20대인데, 저는 무주택의 대출, 은행 대출, 그 학자금 대출 4,2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오피스텔 임대를 3개를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3개를 하고 있었고, 캐시플로우 사업서 기록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직장 소득도 저보다 훨씬 많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격차가 많이 나지? 이분도 집에서 뭔가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은 내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에 캐시플로우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인생에서 격차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제가 캐시플로우 모임에서 그냥 진짜 재밌게 게임하려고 갔던 그 모임인데, 그곳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신기하게 하나하나 제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면서 깨달음이란 게 왔죠.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깨달음이냐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왜 가난한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 깨달음이 기회로서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메에 관심이 있었냐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뿐이고, 그다음 그때 당시에 제가 스스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이게 깨짝깨짝 소꿉놀이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돈이 되게끔 만들 수 있지라고 고민을 할 때 누군가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났던 분이 제 스폰서님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스폰서님이 아니라 형님이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해서 만나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내 삶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드는데 어디 가서 풀 수가 없다. 제가 창업학 석사과정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 대학원 가서 물어보면 웬만큼 풀릴 것 같지 않나요? 또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제가 캐시플로우 오고 나서 왜 대학원에서 그걸 풀지 못했냐면, 대학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 다 너무 좋거든요. 실제로도 전 재밌게 다녔었고 거기서 만난 분들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곳에 와서 이해됐던 게 뭐냐면, 그 대학원에서 제가 1년 반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사업가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를 제가 이곳에 와서 알게 됐어요. 다 학자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들이고 본인 사업을 이렇게 사업가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분들을 제가 이곳에 와서 이해를 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업가분들한테 물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됐고, 그때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서 질문을 하고, 그때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제가 형님이랑 좀 뭔가를 함께 하고 싶은데 뭐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조건을 얘기해 봐라. 그럼 내가 그 조건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최대한 해볼 테니 나를 좀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있겠냐, 같이 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이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되게 의외의 답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메이 사업 설명을 5번만 들어보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저는 아메이 사업 설명 5번 듣는 게 이분이랑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사업 설명 5번 듣는 게 되게 어렵나요?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그게 너무 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분이랑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막 나한테 뭔가 내 시간을 막 엄청 많이 착취해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대학원 중에 제가 거의 막내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뭔가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본인 사무실로 불러서 저를 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왜 일을 시키지?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저 어차피 학교 수업을 매번 들으러 가는데 뭐 사업 설명을 5번 들어보라고? 근데 같이 할 수 있다고? 너무 쉬운 거예요, 난이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 설명 듣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었을 때, 두 번째 들었을 때, 세 번째 딱 사업 설명 듣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약간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해가 되고 아 이걸 진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 설명 세 번째 들었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존재한다고? 이런 일이라면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승부를 봐야겠다. 그때 제가 이제 28, 29 딱 그 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강의를 듣자마자 이제 말 안 듣고 얘기 안 해도 되고 더 알아본다면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말 안 듣는 애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니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에 왜 다수의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의문을 제가 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는 또 무슨 생각이냐면 저희 스폰서님이 2세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님의 스폰서님이 이제 다이아몬드 사장님이고 다이아몬드 사장님의 따님이 저의 스폰서님이셨는데 아니 진짜로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인데 별로인 일이면 그냥 나만 하고 자녀들은 좀 편하게 본인들 하고 싶은 거 시키고 할 것 같은데 저희 스폰서님은 아들 부부도 하고 딸 부부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파워풀하게 하는 거죠. 왜 안 좋다고 하는 일을 혼자 하시지 않고 자녀들한테 다 시키지? 내가 자녀는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라면 나한테 그런 건 안 시킬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의견이 계속 상충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런 의문들을 계속 갖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요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거에 대한 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 두려움의 표출 방식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표현도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쉬운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익숙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요, 이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다른 일들과는 조금 다른 일이다 보니까 새롭게 배워야 되고 특히 뭐 예를 들면 이거요. 저 같은 경우는 새롭게 배우는데 조금은 난이도가 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 해봤자, 그러니까 기존의 일이라고 해봤자 별로 학교 다니고 그냥 회사 몇 번 한 1, 2년 정도 다닌 게 저의 끝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적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익숙한 방법들은 훨씬 더 익숙해지고 그렇지 않은 방법들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길과 쉬운 방법을 찾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인생의 경험들이 다 많이 있으시고 특이하게도 주변에 아메이한 사람을 다 누구나 만나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아메이가 내가 알고 있는 아메이로 그냥 바로 인식이 돼버리면서 아 이런 착각들로 인해 사람들이 안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를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헨리 롤린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가수예요. 이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어 단어가 어려우니까 한글로 우리는 얘기하면 네. 무지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의지를 꺾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주 익숙하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사람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얘기부터 해요. 원시 시대 때부터 얘기하거든요. 모르는 거에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열매를 다 그냥 집어먹고 다니면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 동물이랑 다 이렇게 싸우고 다니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의심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지를 꺾는 게 생존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의지를 꺾는 게 사실상 내가 삶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로서 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안전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무지에서 의심을 갖고 의심에서 내 의지를 계속 꺾이는 게 과연 내 삶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는 말들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속 오게 되면서 이 기회를 놓치던 나에서 기회를 붙잡는 나로 조금 변화시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기회를 붙잡는 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요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살아있는 교육을 받자였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학원에서 제가 배우던 게 죽어있는 교육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진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구나라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자인 거고요. 두 번째는 잘 몰라도 뭐든 배우자예요. 잘 알면 안 배워도 되겠죠. 근데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하나씩 그냥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붙잡는 내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자 아빠 강아 아빠 워낙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는요, 부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5가지로서 두려움과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거만함, 이 5가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놀랍게도 이 5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센 척을 했고요. 냉소주의를 가지고 아는 척을 하기 바빴고요. 게으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게으른 척하느라 바빴고요. 네, 나쁜 습관은 지금도 많이 갖고 있고요. 거만함은 좀만 알아도 많이 아는 척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이게 사업에 엄청 큰 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5가지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가장 컸던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이 냉소주의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되게 엄청 기억에 남는 글이 있어요. 냉소는 유치하지 않대요. 근데 냉소하면서 사는 사람은 유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로는 유치하대요. 남들이 봤을 때, 뭐, 야,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얘기 한대요. 근데 정론으로 사는 사람은요, 유치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되게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이 좋아서 읽은 것보다도 이게 타는 게 너무 내용이 좀 깊은 말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 번 읽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게 냉소하면서 사는 거는 쉽고,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되게 멋지게 쿨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진짜는 이게 정론으로 살아간다는 게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요령을 피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야기하면서 대신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나로서 변화시켜 나가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변화를 하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을 했죠.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What am I really saying to you? I'm saying to you, brothers and sisters, please hear me on this. Don't spend major time with minor people. People doing nothing want you to do nothing with them. People going nowhere want you to go nowhere with them. If you want to change your life, change your relationships. If you're earning $50,000 a year, take inventory of your 5 closest friends. That's about what they're earning. And you're not going to earn a penny more until you start hanging out with people that are earning $100,000, $200,000, $300,000, $400,000 a year. Because you see, there's a system for everything in the world. I tell young brothers and sisters this all the time. I say, when I speak in high schools, if you're getting C's and D's, all you know how to get is C's and D's because there's a system for getting a C. It's a different system than getting an A. So if you want to get A's, you got to hang out with people who are getting A's and then copy their system. So if you're making $40,000 or $50,000 a year, but really desire to earn $100,000 a year, well, then you have to hang out with people who are earning $100,000 a year and copy their system. 네. 1억을 벌자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흡수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과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의 그 습관의 격차와 습관의 괴리의 차이가 소득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관계와 내가 갖고 있는 습관,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사업을 한 10년 정도 하고 나서 어떤 게 변했을까라고 하니까 아이 둘 낳고 키우는 아빠가 됐어요. 왜 이걸 쓰냐면 제가 그 연애를 하고 있던 총각 시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금 대출도 엄청 많았고요. 뭔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자녀까지 낳고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엄청 낮았던 삶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이 낳고 키우는 아빠가 된 거죠. 그리고 출근 없는 삶이 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수입원을 지금 생성해내고 살아가고 있고 가장 좋은 거는요. 제 주변 모든 사람들하고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2025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CEO입니다. 닐 모한이라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모두 아는 기업의 CEO예요. 그 기업은 무슨 기업이냐면요. 유튜브입니다. 네, 이분 유튜브의 CEO예요. 이분이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CEO가 됐거든요. 여러분 유튜브가 어떤 회사냐면요. 아까 이분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유튜브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요. 내가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뭐래서 강아지 사료를 검색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유튜브를 틀고 유튜브를 보는데 광고가 뭐가 떠요? 강아지 사료에 대한 광고가 뜨죠. 그렇죠?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설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맞춤형 광고 기반을 설계한 사람이 이 닐 모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의 유튜브는요, 두 개의 회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가 구글이 인수를 했는데 그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를 할 때 그 16억 달러인가를 냈거든요. 근데 이 닐 모한이라는 사람은 유튜브 쪽 사람이 아니라 그 미국 회사 중에 더블클릭이라고 하는 맞춤형 광고 회사가 있었어요. 그 맞춤형 광고 회사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이 더블클릭이라는 회사를 유튜브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한 31억 달러 가까이 되는 금액을 주고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닐 모한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유튜브 회장이랑 투탑으로 해가지고 이 유튜브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맞춤형 광고 기반 설계를 했죠. 여러분 유튜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매일 20억 명 이상이 방문한대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매일매일.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국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 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 유튜브가 됐죠. 근데 이 닐 모한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에 타임지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가 성공한 비결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성공을 하면 전 세계의 모든 시청자와 팬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 광고주와 브랜드로 이어지게 된다. 돈은 언제 생겨요? 광고주와 브랜드가 올 때 만들어지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유튜브로 성공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분 생각해보니까 제 사장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전 유튜브에서 소득을 받고 있거든요. 저한테 용돈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네, 수입을 보내주는데 뭐예요? 저한테 기회가 열렸었던 거죠. 지금도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차세대 크리에이터를 끌어들이는 원동력, 이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요즘에 세상의 이치가 다 어떤 식이다 냐면요. 뭐 예전부터 항상 그랬겠지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내가 뭐 팔고 받는다의 개념보다는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돕고 누군가한테 기회를 열어줬느냐에 따라서 뒤에 돈이 얼마나 큰 양으로 따라오는가의 기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유튜브라는 거는요.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죠. 유튜브라는 회사는요. 유튜브가 제작을 하나요? 제작하지 않죠. 크리에이터들이 제작을 하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제가 한 5년째 하고 있지만 이 주제를 올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 유튜브 올릴 때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떤 걸 올려야 되지? 요즘 여러분들 대형 유튜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구독자 100만 명 이상 가진 유튜브 채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뭐 한 1, 200개 되나? 막 이런 생각 하시나요?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 구독자가 갖고 있는 채널이 1,500개랍니다. 여러분 100만 명 채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유튜브 채널 1,500개 보시는 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히. 이제 100만 명도 모르는 게 당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기회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무슨 고민해요? 이 주제가 좋을지 안 좋을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투자 실패에 대한 리스크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플랫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제공하고 있죠. 아메이는 어떨까요? 아메이는 스스로 제품을 제작할까요? 스스로 해줍니다. 아메이는 제품을 개발해줘요. 저희는요?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저희한테 맡긴 거를 아메이는 그것마저도 해줍니다. 이 주제가 좋을지 안 좋을지, 이쪽 흐름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저희가 고민해요. 고민을 해서 알아서 알려줘요. 여러분 올해 되게 유행하는 건강적인 언어 중에 그 뜨고 있는 단어가 롱제비티라는 거 아세요? 롱제비티라는 거 아세요? 네. 저희가 고민해줘요? 아니면 알려줘요? 그냥 다 조사해서 알려주죠. 알려주죠. 투자 실패에 대한 리스크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나요? 아니면 아메 회사가 갖고 있나요? 회사가 알아서 다 개발하고 회사가 갖고 있죠. 저희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 동일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같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가 정말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예전 강의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12,000명이 좀 넘거든요. 아메이에 12,000명의 회원이 있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벌고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12,000명은요,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가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사업은 뭐냐라고 하면 이 1959년도에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기업 이념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 아메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이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 중간에 이게 여러 가지 유통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유통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거쳐가지고 소비자한테 왔었는데 이 유통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하고 바로 직거래로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방식이 되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은 다 이것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요 거래 방식도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공장에서 제조를 하게 되면 이게 사업가들 중에 이 인플루언서들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인플루언서들한테 유명 소비자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협찬을 해주고 광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광고해주는 대신에 팔리는 거에서 수수료를 너가 가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일반 소비자들은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인플루언서한테 구매를 하죠. 이제 제 와이프가 홍상희 리더가 저희 애들한테 DVD 플레이어를 사주려고 유명 인플루언서 이것도 이제 저희 스폰서한테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유명 인플루언서 애들 이제 키우는데 필요하니까 유명 인플루언서한테 그거 구매를 하려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인플루언서를 팔로우를 해놓고요 공동 구매 진행을 하거든요. 한 2번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오자마자 품절돼가지고 구매를 못해요. 그 정도로 인플루언서의 파워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분이 이거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그냥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거 좋아요 하는 거랑 실제로 써봤는데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 너무 강력 추천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거 사고 싶어요? 실제 써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쓰고 싶잖아요. 그런 방식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인플루언서들도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해지는 인플루언서들이 뭘 하냐면 사업가들한테 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업도 하면 되지 이런 방식이 된 거죠. 그래서요 이 인플루언서 유명 소비자들이 진짜로 본인들이 직접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제작 의뢰를 해가지고 본인은 제품을 가지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뭐 스마트 스토어죠. 아니면은 유튜브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도 쇼핑이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면 인플루언서가 집에서 열심히 택배를 싸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공장에서 보낼까요? 공장에서 보내겠죠.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해요. 요새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이 물건이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다가요. 그 제품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찾아봅니다. 그 물건에 대한 리뷰를 직접적으로 검증해내는 유튜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업체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광고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유튜브 많거든요. 그런 거 검색해가지고 찾은 다음에 구매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명 소비자가 결국 사업가가 되는 일인데 이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 정도로 됐을 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거를 저는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저는 아메이 소비자예요. 그리고 소비자인데 제가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사람들한테 광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 광고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물건을 집에서 막 택배 포장해가지고 보내고 있을까요? 그들이 알아서 구매를 하면요. 이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그냥 배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는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광고 홍보를 한 걸로 인해서 저한테 캐시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그 식당 같은 거 운영을 하면 마진율이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의 순 마진율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5%도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대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35%의 마진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 뭐냐면 중간에 유통 자체를 다 없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소비자가 저를 보고 뭐야,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원래 잘생기고 좀 괜찮아 유명해지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좀 덜 유명하고 좀 못생겨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를 보면서. 그러면은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비자가 저랑 똑같이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게 그냥 이 일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제품을 팔러 다닐까요? 제품을 파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요. 하기도 해요.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 일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은 부수적으로 그 일이 됐을 때 더 잘 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사업이라는 거죠. 아메이는요, 이 일을요 65년 거의 70년 전부터 이미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SNS의 원조 마케팅이 아메이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직접 저희 회원 소비자한테 직접 주는데 직거래 방식으로 해가지고 광고 유통비를 줄여서 그거를 소비자 수입으로 주거든요. 근데 회원가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던 것도요, 90일 동안 반품이 가능해요. 50% 이상 남아있으면 반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줘요. 전체에서 35%의 캐시백을, 아메이 전체 매출에서 35%의 캐시백을. 요즘 이제 주변 분들한테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을 것 같은데, 야, 아메이 광고하던데, 너 광고 안 한다며. 근데 광고하던데?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신 분들 종종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메이는 이제 브랜드 광고나 어떤 것들이 출시됐을 때 가끔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도. 근데 광고를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광고 유통비를 아껴서 소비자 수입을 우리한테 35% 돌려준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광고를 했는데 우리한테 35%를 주다가 30%만 준대요. 그러면 광고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광고를 하는데 35%는 또 그대로 줘요. 그럼 광고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죠. 그냥 그런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고하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죠. 웰리스랩을 왜 광고할까요? 요즘의 트렌드에 너무 맞고 플러스 사람들이 이런 선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있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그 인식을 깨는데 광고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요. 소비를 통해서 제품 감동을 느끼고 주변에 알리는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저는 제품 감동을 잘 못 느꼈는데요. 저는 되게 둔한 스타일이라고 제품 가지고 막 감동을 막 느끼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제품 감동이라는 게 꼭 내가 제품을 써보고 느끼는 거 외에도 지식에 올라가면서 제품 감동을 느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제품 진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제품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고? 라는 지식적인 감동도 여러분들 제품 감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뭐 생산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 회사가 아메이고요. 저희는 이런 제품들을 소비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메이라는 회사의 제품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자연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제품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라는 게 아메이의 70년 전부터 갖고 가는 철학입니다. 아메이에서 술을 팔면 매출이 좀 잘 올라갈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술을 팔지 않는 거죠.
아메에서 담배를 좀 팔면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내가 원래 마트 가서 사던 것들을 아메이라는 회사로 그냥 바꿔서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합니다. 내가 제품을 써보고요. 마음에 안 들면요. 반품하면 되고요. 제품을 써보고 좋아요. 그러면 나 혼자 쓰거나 알려서 쓰거나. 근데 이제 제품 써보니까 좋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좋은 거 얘기하면 아메이 사업이 돼? 이러면은 얘기를 안 해요. 좋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좋으면 너만 써. 너만 쓰면 돼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써? 그러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얘기 안 해도 돼 괜찮아. 혼자 써 괜찮아. 그러면은 부담이 없잖아요. 나 분명 혼자 쓰라는데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얘기하라 그러면 어려워하니까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냥 혼자만 잘 써도 이거 자동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혼자 쓰세요. 혼자 쓰세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혼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은요, 정보 전달 사업이고 무점포 무자본. 제가 사실 이 무점포 무자본이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파트타임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두 개를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써가지고 제가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20대 후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애보다는 경험이 다 많으시잖아요. 저보다 치약도 더 많이 쓰셨을 거고 최소한 세제도 더 써보셨을 거고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 친구들 중에 자기 돈으로 치약을 사본 경험이 없는 애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자취한 애들은 치약을 사는 줄 알았는데 치약을 샀었어요? 집에서 가져왔었어요? 집에서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치약을 한 번도 자기 돈으로 사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서 얘기하니까 치약을 왜 돈 주고 사서 쓰니? 저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사업 시작했다니까 처음에. 근데 지금은 사서 쓸까 안 쓸까요? 지금은 사서 써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아메이 사업은요. 아메이 회사와 회원 소비자 간의 직거래로 매출의 35%를 차등 지급해 줍니다. 차등 지급.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차등 지급을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와서 처음 들으신 분도요. 저보다 소득이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10년 했지만 저보다 훨씬 적게 하신 분도 저보다 소득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보다 많이 했지만 저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게 차등 지급이에요.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그냥 간단하게만 딱 5개로 정리를 하면 가입비 없이 의무구매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제품 쓸 수 있는 일이고요. 늦게 시작한 사람도 언제든지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요. 여러분 이제 3번이 포인트예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팀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팀으로 해본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 딱 머릿속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누구한테 얘기 못 하겠는데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팀이 같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나로서는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의 나로서는 당연히 안 될 것 같은 게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파는 일은 아닌데요. 팔아도 되는 일이긴 해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제일 원하는 게 잘 팔고 싶다예요. 잘 팔고 싶다. 잘 못 팔더라고요. 제가 잘 팔 줄 알았는데 잘 못 팔아요. 제가 오히려 제 반대로 제 와이프인 상희 리더님 엄청 잘 팔아요. 저보다 훨씬 잘 팔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소비자의 한 70%를 상희 리더님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제가 힘을 못 쓰죠. 무대에 있을 때는 좀 힘쓰는 척을 하고요. 네. 하는 만큼 누적되고 내 것이 되는. 저는 이게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내가 시간을 보내고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잘 쌓을 수 있느냐보다 내가 쌓은 것들에 대한 부분이 계속 누적되고 그게 언젠가 빛을 발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8년 동안은 별로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9년째 사업이 되고 10년째 사업이 되면서 제 소득이 저희 소득이 그래도 괜찮게 늘어나는 상황이 생겼죠. 저희가 이제 1월에 됐으니까 작년 전체 소득을 그 소득 증명원을 뽑으면은 볼 수가 있어요. 뭐 제 소득은 이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자기가 작년에 뉴 에메랄드 되고 하면서 야매에서 받은 소득만 순소득으로 한 9천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애 둘 키울 정도의 소득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소득이 만들어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득이 끊길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게 되는 소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약간 떨어질 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계속 누적이 되는 일이 이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핀의 역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늦게 시작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누구를 얼마나 많이 도왔느냐에 따라서 내 소득의 기준이 변화가 되고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저보다 사업을 늦게 하신 분이지만 저보다 소득을 많이 받으신 분은 저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을 도왔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돕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해냈을 때 나중에 후보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선보상 시스템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확정되어 있는 시스템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게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 그냥 제가 느낀 이 아메이 사업은요, 뭔가 물건을 팔거나 사람들을 막 쉽게 말해서 꼬드기거나 아니면 뭐 제품을 이렇게 막 쓰게끔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는 내 삶에 진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리더가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리더라는 게 뭘까? 리더라는 게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비즈니스에서가 아니 오해받는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은 직급과 아무 문제가 없대요.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리더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거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리더가 있는 건 리더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또 반대로 조직 내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데 공식적인 권한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리더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따를까? 권한이 있는 사람을 따를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신뢰하고 어디든 기꺼이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기꺼이 따라오신 분들 좀 계시죠? 네, 기꺼이 아메이 사업 설명이라고? 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꺼이 따라오는 분들 있죠. 왜 그래요? 그 사람 위치에 관계없이 정말로 신뢰하고 그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더십이란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리더가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모두가 리더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다면 리더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팀도 이끌 수 있고요. 고객을 이끌 수도 있고요. 사실 팀과 고객을 이끌지 않더라도 나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장은 내 그 이익을 이해한다 이런 부분보다 내가 당신의 꿈을 섬긴다라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섬긴다. 그래서 제가 아는 최고의 리더들은 모두 리더십의 학생이래요. 학생.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들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읽고 강연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리더십에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리더들은 성장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리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전문가 부모가 없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배우고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리더고, 그 리더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팀이다. 그 리더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팀이다. 또 그 리더들과 함께 같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요소가 뭐냐면, 카리스마를 이야기하는 게, 카리스마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세상을 바꿀 거대한 비전이 없어도 훌륭한 리더인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용기. 단기적인 성과에 오르내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곳에 베팅할 수 있는 용기인 거죠. 사람을 믿을 용기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을 믿는 거에 대한 용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믿었을 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받아올 후폭풍에 관련된 두려움이 엄청 크거든요. 믿을 용기 엄청 중요하고요.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 그리고 옳을 일을 할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목표와 꿈을 이루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컨 찬스라는 책에 용기라는 단어가 합니다. 뭐냐면요. 이 기회라는 거는 누구한테 왔느냐 했더니 이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이 된대요. 근데 그게 허락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타인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자존감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옳은 곳이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이를 때까지 일어서는 것이 결국은 기회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회가 없지. 왜 나는 기회를 갖고 싶은데 아니 나는 운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냥 성공할 때까지 일어서다 보면 이게 기회였구나. 이게 운이 좋았던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looking for lookers라고 합니다. 네, 이건 또 쉬운 영어라고 하죠.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기회를 찾는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기회가 찾는 사람이 된 다음에 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을 또다시 찾는 일들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 볼게요. 잠깐만. 근데 진짜 뭐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노동이 되잖아요. 이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집값을 내고 뭐 렌트비를 내고 밥을 먹기 위해서 생계형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은 그게 즐거움보다는 responsibility가 되는 거지. 그게 책임이 되는 거지. 맞아. 그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 해서 이제 갈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난 즐거움만 택한 친구들은 어느 순간에는 발전을 못해. 왜냐면은 어느 순간에는 즐거움이 없어질 때도 있거든. 즐겁지 않을 때도 해야 되는 일이 되는. 하기 싫어지면 약간 난 감정적으로 난 이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 나 그만할래. 오케이.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다 엄청 집중해서 듣게 되죠. 걱정하지 않는 게 옆에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즐거움보다 책임이 되는 순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내가 할 때 하다 보면 분명히 즐거워 시작했고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책임이 되는 부분들이 부담이 느껴지고 책임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냥 즐거움을 계속 택해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서 성장이 멈춘대요. 근데 그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이라는 걸 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서 한층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발전이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즐거움을 택하는 사람들과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의 벌어지는 그 격차를 우리는 인생의 격차, 삶의 격차로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 감정진이라는 거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으면 돈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뭐냐라고 하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내가 즉각적인 즐거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쪽을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들이거든요. 근데 여쩌면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선택들과 부자연스러운 방향을 계속 내가 선택해 나가는 게 조금은 삶에 있어서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이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은요. 조금은 하기 싫고 조금은 즐거운 것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할 수 있는 용기와 할 수 있는 감정 지능을 키우는데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메이는 이제 팀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 사업에서 무엇을 얻었을까라고 보면 좋은 친구를 얻었거든요. Define a good friend. I believe that friendship is two or more people who agree to grow together. And so a good friend is somebody who we have decided that we're gonna grow together. That's a good friend. 네, 좋은 친구.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뭐 팀이란 게 뭘까 아니면은 뭐 사업가란 게 뭘까라고 하면 그냥 함께 성장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늘어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팀이라는 존재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뭐였냐면 처음 시작했을 때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들의 잠재력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이분들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 함께 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죠. 즐거움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책임이란 게 올 때 기존에 처음에 했었던 그 약속을 이렇게 조금 회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 역시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 용기가, 아, 이 자리에서 내가 길러지는 거구나. 이 자리에서 내가 그 힘들이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뉴핀을 성취하고 보너스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팀 다 같이 이 야유회를 갔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위에는 요 펜션 자체를 독채를 하나를 다 빌렸어요.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저희 팀이 다 같이 놀러 갔죠. 뭐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놀러 가서 1박 2일로 즐겁게 보냈어요. 그 참가비는 없었습니다. 네, 아메이 칫솔 갖고 오면 그게 참가비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와이프가 쏜다. 네, 다 쏜다. 물론 기름값까지 지원해주진 않았고요. 그냥 와서 노는 것 정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즐겼거든요. 이게 이제 왜 되게 행복하고 좋았냐면 예전에는 그 뭐랄까 이제 그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잘 정확히 안 나는데 그 행복은 사치에서 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의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뭐 이게 사치인지 아닐지 뭐 이건 다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감이 늘더라고요. 저 이런 거 하려고 사실 아메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아메이 사업하는 거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아 이게 진짜로 우리 팀들이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 추억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요즘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희 팀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스폰서님하고도 다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보내줘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가기도 하고 부부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의 첫 여행은 이렇게 가족 여행이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면 첫째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제 첫째 3살 때거든요. 이제 3살 때 네, 거의 네, 발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면서 이제 행복해하는 네. 그렇게 가족 여행 다녀왔고요. 얼마 전에 더 행복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기 둘을 놓고 갈 수 있는 네, 부부 여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파트너분과 스폰서님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서 한 게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제 와이프는 조금 게으른 편이에요. 그냥 가서 쉬다 오는 스타일인데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영상도 찍고 할 수 있는 저희 파트너분들과 함께 간 덕분에 정말 더 즐겁게 다녀왔던 것 같아요. 너무 즐겁게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뭐 호주 가가지고 캥거루 고기랑 악어 고기도 조금 먹어보고 맛만 봤죠. 맛만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트에서 사진도 찍고 다리 길어 보이게 찍고 네, 잠깐 원주민도 잠깐 대보고 네, 이때 원주민 춤 배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되게 원주민 춤 장인 같은 분이어가지고 네, 이분하고 같이 춤도 추고 무대 나가서 막 춤도 추고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런 것들. 예전에 저는 이런 무대에 나가서 춤을 추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끔찍한 일이었어요. 절대 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고요. 뭐 소위 말해서 우리 쪽팔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 알량한 그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알량한 그런 내가 망가진 모습을 보여준 거 되게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그래도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날도 이제 무대에 그냥 서가지고 나가는데 서서 누구 나올 사람 나와라 하는데 저 진짜 망설였거든요. 근데 제 주변의 분들은 제가 하나도 망설인 걸 모르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 예. 근데 막상 나간 김에 이제 즐기면서 제가 이렇게 나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이유는 저 선글라스 덕분이었는데. 내가 세상을 안 봐도 되는구나 하면서 나가긴 했었는데 저는 아직도 이런 거에 큰 용기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멋져 보이고 싶고 아직도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런 것만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너무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씩 그 내려놓음이라는 걸 제가 하나씩 연습을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그래도 조금씩은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언즈 가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중에 하나가 스카이다이빙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다이빙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면 이렇게 못생겨지는 줄 몰랐는데 참고로 여기 앞에 있는 사진 4개가 제일 잘생긴 사진입니다. 못생긴 사진 모음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최고 잘생긴 사진은 모음이고 그 영상에 보면 제가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떨어진 내내 웃고 있어요. 근데 저희 파트너분은 이제 한 분은 이게 조금 원래
그 무서워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무서워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너무 하고 싶어하니까 저한테 그거를 얘기 안 하고 가셨거든요. 같이 가서 뛰었는데 표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전 너무 행복한 표정이고 그분은 약간 내려오고 나서 너무 안도하는 표정이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험들, 저 이런 경험들 하려고 제가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케언제스 뛰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 세계의 하늘 배경을 좀 담고 싶다. 갈 때마다 하나씩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을 네, 이야기하지만 네, 제 와이프는 또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10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나에게 희망은 남들이 볼 때 허황으로 볼 수 있겠구나. 나에게 용기는 남들이 볼 때 무모함으로 볼 수 있겠구나. 나에게 행동은 남들이 볼 때 헛수고이자 피곤함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에게 성과는 남들에게 두려움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결과는 남들에게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안타깝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이러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는요, 저에게 희망이 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희망을 갖고 싶다 그러고요. 저에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용기를 빌려서 나도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결국 이 사업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더 변할까라고 해보면요, 되게 다양한 것들이 더 변할 것 같아요. 더 고민을 안 하게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함께 배우고 성장할 좋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더 자유롭게 사는 팀들, 사람들이 제 주변들이 더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비즈니스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전 무엇보다 가장 행복한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더 성장해야 제가 도울 수 있고 제가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더라고요. 제 영향력이 커지고 제 경험이 더 많아지고 제가 더 지식이 많아지고 제가 더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민들을 들어줄 수 있을 때 이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가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What people misunderstand is the best jobs are the one that brings you happiness all the time. I don't think that that's right. You have to suffer, you have to struggle, you have to endeavor, you have to do those hard things and work through it in order to really appreciate what you've done. And there are no such thing that are great that was easy to do. And so by definition, I would say, therefore, I wish upon you greatness, which, by my way of saying it, I wish upon you plenty of pain and suffering.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엔비디아 GPU 회장님이잖아요. 엔비디아 회장님이잖아요. 이분의 지금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지만 이분의 한 20년 전 과거는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용산에서 GPU 좀 사달라고 영업을 하던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용산에서 가게를 하나하나 다니면서 우리 것 좀 팔아달라고 하시던 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분이 됐거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한대요. 좋은 일은 항상 즐거워야 된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성장하고 더 변화되고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요. 쉬우면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고 가치를 만끽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어려움들이 모두 다 저한테는 뭐가 됐냐면 저한테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에 관련된 부분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메이 사업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그다음 많이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도 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곳에서 함께하는 습관들, 생활 방식들, 이곳에서 하는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면 이 아메이 사업을 한번 조금 더 진지하게 알아보고 조금 더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